안녕하세요. 코인 정보통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파이코인과 관련된 수많은 통찰과 인사이트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최신 소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새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게 편안하게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 네트워크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 출시 전에 최소 1200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홀딩, 소유 또는 채굴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암호화폐 뉴스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최소한 파이코인을 12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로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파이 네트워크에는 이미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태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생태계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출처의 그런 암호화폐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파이코인 개척자분들은 파이코인이 $100 미만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고 또 당연하겠죠. 나중에 파이코인이 $100 이상의 가치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법정화폐로 교환하며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서 파이코인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않아 파이코인과 관련된 거래가 실제로 법정화폐로 교환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에 참여한다고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매도하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매수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나중에 파이코인이 공식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많은 코인이 매도가 되겠지만 하지만 가격은 결국 다시 우상향하며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 혹은 1,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시간 동안 파이 네트워크 채굴자분들이 기다리실 가치가 있으려면 최소 1200 파이코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기사를 소개해드릴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파이코인을 12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파이코인을 1000개 이상 혹은 1200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1200개 정도의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기사로 보입니다. 이 파이코인 개수와 수치는 외국에서 나온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치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3년 해커톤에서 공개된 페일럿이라는 플랫폼인데요. 페일럿이라는 플랫폼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커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이번 영상을 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페일럿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페일럿 플랫폼은 P2P 개인 간 거래 분산 물류를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페일럿은 파이코인 개척자에 의한 또 개척자를 위한 P2P 개인 간 거래의 분산 물류를 쉽게 하도록 하는 플랫폼이에요. 페일럿은 파이에 힘입어서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항목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페일럿이 좀 대단하고 위대한 이유는 파이로 결제하려는 사람이 있고 파이를 얻고자 배송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파이 결제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개척자들 간의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이 페일럿이라는 플랫폼이 커뮤니티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파이코인 개척자분들이 또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시간제 정규직 및 상시 고용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뉴스를 통해 우리 파이코인 생태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점은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암호화폐 시대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점과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커톤에서 공개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또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KYC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볼게요. 파이 네트워크. 이제 아직 KYC에 통과하지 않은 개척자들을 위해 대규모 KYC 인비테이션 초대장이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이.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세계는 현재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체적인 블록체인이 있는 분산형 오픈소스 암호화폐인 파이는 이 디지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등장한 가장 흥미롭고 가장 유망한 생태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암호화폐 세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로 2023년 현재 급속한 생태계 변화기를 겪고 있는데요. 파이는 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가장 유망하고 가장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모은 네트워크죠. 계속 이어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뉴스 자료에 따르면 100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KYC를 통과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로 많은 의견들을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셨는데요. KYC가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간단히만 KYC 절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도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YC는 기업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KYC를 달성한 개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코어 팀이 파이 네트워크 개척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KYC를 정확하게 검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파이코어 네트워크 팀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몇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통과했다는 말은 파이코어 팀이 그만큼 네트워크 생태계 개발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보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를 향해서 지금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트위터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파이 네트워크를 실제 채굴하시는 전문가님이시라고 합니다. 트레이더라고 하시네요. 이분이 이제 영어로 쓰셔서 제가 번역을 해서 마찬가지로 가져왔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파이 네트워크의 대규모 KYC는 아직까지도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활성된 검증자가 매일 20개의 KYC를 검증하고 일반 검증자는 매일 검증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직역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이미 1000만 명의 개척자들이 KYC를 통과했습니다. 1000만 명의 개척자 중 5%가 검증자로 등록을 했다면 50만 명의 검증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영어로 글을 써주셨어요. 앞서 언급한 추측에 따르면 625만 명 정도 매일 파이오니어가 KYC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겠죠.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KYC 신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주신 바에 따르면 개척자마다 KYC에 평균적으로 4.3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KYC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파이코인이 이렇게 전망 있고 매우 유망한 코인임에도 KYC가 안 되어서 커뮤니티 생태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KYC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자료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2023년 상반기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고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소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두어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뉴스에는 잘 보도가 안 되고 해외 커뮤니티나 아니면 해외 암호화폐 매체에서만 보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분석하고 자료를 찾으실 때 너무 한국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외국 자료를 찾게 되면.
파이코어 팀은 현재 이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개척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죠. 이게 지금 파이코어 팀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절차, KYC 절차는 플랫폼을 안전하고 또 법률을 준수하며 운영하기 위해서 이 KYC 절차 같은 경우에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더 장기적으로 비전 있게 멀리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개척자는 KYC 절차가 끝나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액세스 접근을 하고 암호화폐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오픈형 메인넷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고, 이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위한 놀라운 발전이고 블록체인 분야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파이 개척자들에게 KYC 절차의 성공적인 완료는 풍부한 성취를 의미하고 오픈형 메인넷 출시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웹3 암호화폐가 주축이 되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는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웹3 시대가 미래에 올 것이라는 것은 반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를 직접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든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하고 다르게 암호화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 그에 대한 자료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런 일반인들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접하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최초의 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휴대폰에 어플을 깔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채굴이 되니까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접근하기 위한 정말 최적의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이자 또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분들도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도 추가로 병행을 한다면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가까워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파이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 분석을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앞으로도 코인 정보통 구독자님들께 정말 유용하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이코인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제 유튜브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어로 파이코인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99% 아니면 100% 정도 한국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만 있는 건 아니라 사실 좀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대한민국입니다. 96.5% 대한민국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 또 2위는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치 데이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데이터는 지난 28일간 기준입니다. 유튜브 통계 자료를 보면 항상 28일 기준으로 이 데이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네 번째는 베트남, 다섯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 캐나다, 중국, 필리핀, 태국, 영국, 독일, 스페인,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에서 제 파이코인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이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가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2, 3주 전쯤인가 그쯤에 전 세계에서 파이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20, 30대 분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파이코인에 관심을 가진다고 통계가 집계가 되었었는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래프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없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만 확인할 수 있는 통계 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만 45세에서 54세 분들께서 파이코인에 대한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39% 정도 되네요. 그 다음으로 파이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 55세에서 만 64세 분들입니다. 28.5% 정도 파이코인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20, 30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40, 50대 혹은 60대 분들께서 파이코인 채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들도 암호화폐와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파이코인 해커톤 소식 아까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KYC 소식 전해드렸고, 그리고 파이코인 1200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암호화폐 뉴스를 더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뉴스와 자료들을 소개해드리는 코인 정보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더 여러분들께 돈이 될 수 있는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코인 정보통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